안녕하십니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공식 유튜브 우리 아이 마음 해결사 우아해입니다. 저는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조성우입니다. 오늘은 엘라와 고무줄 장수의 모험이라는 책을 쓴 손승연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아이를 성장시키는 동화책 읽기의 기술이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괜찮아 정신건강학과 의원의 원장 손승현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일이 가족들의 마음 전체를 돌보는 일종의 팀 닥터 같은 역할을 맡고 있죠. 좀 쑥스럽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과 행운으로 인해서 이렇게 동화책 작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강조드리는 첫 번째 원칙은요, 모든 이제 운동이나 취미들은 기초가 탄탄해야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죠. 동화책 읽기 또한 마찬가지라 가지고요, 크고 확실하게 한 문장 한 문장을 맺고끄즘을 확실하게 하면서 읽는 것들을 연습해 나가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바른 자세로 문장 하나하나를 크고 확실하게 일단은 소리내서 읽는 것부터 연습해 보는 게 좋겠죠. 처음부터 무르르도 끊김없이 읽을 필요도 없고 실수하지 않을 필요도 없는데, 최대한 자신 있고 크게 읽는 습관, 그 마무리를 끝까지 짓는 습관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약간 읽기에 유독 자신이 없어서 피하는 아이가 있다라면은, 노래를 처음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님께서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고 아이가 따라하는 이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따라 읽기 방법이 도움이 될 때가 있고요. 이때는 약간 억양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좋아요. 말을 더듬는 아이들에게는 실제로 운율이 실린 노래 익히기가 유려한 말하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님들도 아이랑 책을 읽으면서 리액션 연습하신다 생각하시고 다양한 억양이나 톤으로 읽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동화책 읽기의 또 두 번째 원칙, 혹은 도움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원칙 말씀드릴게요. 이게 등장인물들의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주기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워낙 양육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기, 감정을 읽어주기가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고,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을 익히는데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는 익숙하실 거예요. 한 챕터가 끝나서 독서의 호흡이 약간 일단락되거나 책을 읽던 도중에 약간 장면이 전환돼서 약간의 호흡의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까지 열심히 페이지 속을 누비고 달리던 이 동화 속의 친구들의 기분은 과연 어떠했을까를 아이들에게 질문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때로는 먼저 이제 숙달된 조교나 트레이너인 부모님께서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읽는 시범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머, 이제 엘라는 이때 혹시 불안했던 게 아닐까? 엄마도 이럴 때였으면 마음이 많이 긴장되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감정이라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눈에 보이는 요소로 빗대어서 이해를 돕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흔히 쓰는 비유는 주로 날씨와 신호등인데요. 감정 전반에 비유할 때는 요즘 주로 날씨에 비유를 해요. 이 맑은 마음, 혹은 비 내리는 마음, 눈이 내려서 꽁꽁 얼어붙은 마음, 흐린 마음,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뭔가 날씨에 비유하면 마음 상태를 아이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속상한지 아닌지,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지금 맞는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딱 핀포인트로 가르치고 싶을 때는 신호등의 비유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아빠가 노란불인 것 같으니 초록불인 것 같으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노란불일 때 보여주는 힌트는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초록불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아빠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요. 정확한 감정을 찾아내서 이름표를 붙이는 연습에 아이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라면은, 이후로는 그 감정의 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등장하는 고무줄 장수가 2점만큼 실망했는지 10점만큼 실망했는지 등을 이제 아이랑 얘기를 해보는 거죠. 날씨 비유로 예를 들어보면, 왕자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비가 얼마만큼 내리고 있을까? 보슬보슬 내리는 보슬비일까? 아니면은 천둥번개가 치는 소나기일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화책 읽으면서 부모님이 해주실 일,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측을 해보는 건데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들에 아이가 답을 해보게끔 하는 건데요. 글이 가진 고유의 장점은 보다 아이에게 자연스러운 속도로 맞춰서 여유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일 거예요. 페이지들이 넘어가기 전에 잠시 여유를 가지고, 과연 다음 장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라든지, 우리 승현이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든지,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짝이 되는 활동인데요. 이게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이 책을 읽는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감정이 들었는지, 만약에 동화 속으로 풍덩 아이가 빠져들어간다면 너는 주인공 대신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나가보는 것도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가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앞으로 이뤄질 일들을 상상하는 상상력이나
인과를 생각하는 논리력 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이제 마음에 씨앗을 뿌려주시는 일을 하는 셈이지요. 그 다음으로 부모님이 아이랑 책을 읽으실 때 또 어떤 점을 유의해서 하면 좋을까요? 인지 발달과 관련된 건데요. 책을 이제 꼭꼭 씹어 읽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집중력이나 작업 기억력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 먼저 몸풀기로 책을 읽기 전에 아이에게 이제 엄마가 책을 읽고 난 이후에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를 물어볼 거야 라는 말을 미리 해보는 거죠. 간단한 뭐 간식이나 상품을 걸어도 좋고요. 아니면은 아이도 문제를 내보게 해가지고 서로 승부를 내도 좋고요. 이는 책을 읽는 동안 계속 어디서 엄마가 문제를 낼까라는 생각에 아이가 보다 이제 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끔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 책을 예를 들자면 엘라가 사는 마을 이름은 뭐라고 그랬지? 라든지 엘라가 구덩이에서 꺼내준 사람은 어떤 걸 팔고 있다고 했지? 라는 사소한 내용들을 부담 없이 서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게 뭐 시험 본다라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이런 연습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보다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엘라가 무슨 일을 했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소위 진도를 나가게 되면은 대망의 이제 내용 요약해서 말해보기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처음부터 책 전체 내용을 요약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근데 소챕터들의 내용을 요약해보는 걸로 자기가 읽은 내용을 직접 자기가 말로 풀어서 설명해보게끔 하는 거죠. 뭐 엄마랑 책을 읽었다라면은 같이 읽지 않은 아빠한테 아이와 엄마가 가가지고 책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엄마는 이걸 옆에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게 설명을 아빠가 다 들었단 말이에요, 장면을. 그러면 아빠가 상상해서 이걸 그려보고 책에 나오는 장면이랑 얼마나 비슷한지를 가족끼리 이제 비교해보는 것도 즐거운 게임처럼 동화책을 즐길 수 있게 되는 요령 중에 하나고요. 이 동화책을 하나를 가지고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들이 즐기거나 뭐 해볼 수 있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부모님이 아이랑 책을 읽어줬을 때 부모님이 하면 좋을 것. 이제 응용편이에요. 우리만의 스토리를,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인데요. 이제 아이와 함께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아이가 소재 하나를 그리고 한 문장을 말해서 스토리를 이어나가면은 엄마가 그거에 맞춰서 다른 소재나 다른 장면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서로 이어나가는 놀이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 그림을 쌓아서 나중에 뭐 스케치북을 한 권 쌓아 나간다면 그 자체가 우리 집의 동화책이 되는 거죠. 장면 장면의 전환에 이제 연결을 아이가 생각해야 되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인과의 흐름이나 혹은 등장인물들이 이제 이치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니까 역지사지를 연습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선생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부모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동화책을 읽는 몇 가지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가족들과 함께 휴가철마다 콘도에 놀러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아빠가 운전하시는데 아빠와 서로 이야기를 만들고 이어나가면서 다음 스토리를 상상하는 과정이 굉장히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가는 과정, 그리고 아이를 좋은 이야기꾼으로 나아가서 성장시키는 과정이 부모님과 아이 사이를 좀 더 친해지게 하고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더 남겨주는 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의 동화책 읽기 기술에 대해서 엘라와 고무줄 장수의 모험 저자 손승연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손승연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